안녕하세요, 치과계 회원 여러분. 이전에도 인사드렸던 김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주변에 방송 나가고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워낙 좀 네. 치과계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네. 그냥 친구들 좀, 잘 봤어, 뭐 이 정도.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치과계에선 충분히 뜨겁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면으로 원고를 쓰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저와 얘기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글은 그냥 계속 고치면 되니까요. 혼자 틀어박혀서 뭐 네.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이건 일단 뭐 이렇게 말로 나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물론 뭐 이렇게 그 얼굴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좀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잘생겼으면 네, 접니다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잘생기셨다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문제가 있는 진료를 받은 환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개원가에서는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익명의 사례자분이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새로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가 교정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이가 잘 안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합을 확인해봤는데 약간의 접촉이 몇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치과에선 이미 교정이 다 끝나서 유지 단계라고 하고 잘 끝났다는 얘기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자에게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사실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네. 드물지 않게 이게 드물면 좋겠는데 또는 뭐 평생에 한 번만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아예 뭐 외국에서 진료를 받고 온 거면 차라리 그래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튼 네. 동료 치과 의사분 또는 누군가가 뭐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료를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아무튼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것을 일단 환자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치료받은 게 문제가 네. 뭐 이런 상황이 얽히고 되는 설켜 게 있네요. 참 어렵죠. 그리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또 계속 진료를 받으신 상황에서 네. 제가 또 갑자기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라는 네.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군요. 그러면은 제3의 치과의사가 봤을 때 환자의 여러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냥 언제나 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적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네. 그냥 저희가 하는 사담,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환자랑 이야기할 때는 사회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녹음해서 사실 법적인 증거로 사용한다라고 해도 물론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죠. 진료하는 것이 지금 괜찮다, 괜찮지 않다, 또는 이 진료 받으신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지금 진료가 괜찮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치과의 상황 또는 그 진료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가는 심지어는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진료와 의료사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뭐 사고를 소위 말하는 의료 사고를 겪은 상황인지, 네. 아니면 그냥 누가 치료했어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 주신 의료 사고와 그 다음에 어떤 단지 예후가 불량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발생하는 걸 텐데요. 네. 사실 이 의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행하려고 했던 진료가 있습니다. 또는 계획이 있었겠죠. 환자를 보면 어떤 진단이 나왔을 것이고 네. 그 진단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좋겠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네. 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나의 주의와는 별개로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네. 이건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치료의 치과의 신이와도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요. 어떻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후가 좋지 않은 네. 것, 그냥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지만 네. 사실 이미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치료가 사실 뭐 치과 치료뿐만 아니더라도 네. 아무리 그리고 단순한 치료라고 해도 늘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완벽하고 100%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네. 내가 어떤 의도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의 실수 또는 나의 잘못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의료 사고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결국 나쁜 결과,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네. 이제 한쪽은 그냥 확률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네. 한쪽은 사실 치과 의사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료인의 의무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지만 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을 주의 의무라고 주의 하거든요. 의무,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운전할 때 보면 네. 전방주시 의무라고 하는 게 네, 있죠. 그렇죠. 운전자는 열심히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운전하면서 계속 옆을 보면서 떠든다든지 네. 아니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네. 그 주의 의무를 의료에다가 옮긴 것이 의료인의 주의 의무입니다. 네. 진료할 때는 계속 그 과정을 진단부터 치료를 제공하고 그 치료 결과가 나오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를 놓치게 되거나 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모르고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것은 그것을 행한 의료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치과 의사가 부족하거나 혹은 미진한 치료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환자들한테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환자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진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냥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나쁜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거는 정말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환자가 내 앞에 있고 그 환자가 받은 진료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단지 그냥 예후가 나쁜 상황인지 네. 아니면 이것은 정말 이것을 치료했던 치과 의사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네. 문제 상황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명확히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과 의사마다 어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적 발화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네. 누가 봐도 어디에다가 제시해도 명확하게 이건 문제네요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뭐 예를 들어 법정에 가더라도 네. 이건 이런 상황이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치료입니다. 이것은 전 치과 의사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치료 과정을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치료 결과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건 정말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모호하죠. 사실 이게 그냥 좀 이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을 짚자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치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밖에 있는 그 의료인 공동체를 전제한 상황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의료 제도를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나 혼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어디 봉사를 간다든지 무슨 NGO 단체 같은 경우 어디 무슨 지금도 한창 전쟁 중입니다만 네. 전쟁 지역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할 때는 그냥 혼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저희가 어떤 단체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어떤 NGO가 또는 어떤 기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옛날에 저희가 무슨 위인전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 어디 가가지고 혼자서 어디 들어가서 이런 상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진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 치과 의사들과 함께 치과 공동체를 이루고 네. 이 치과계라고 하는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내가 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내가 혼자서 여기에서 뭔가 프랩을 하고 무슨 본을 뜨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은 서로 치과 의사들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냥 내가 나의 좋은 진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이 지금 치과계의 어느 정도의 합의 안에서 이런 정도의 진료를 우리가 제공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개별 치과 의사를 환자 대 치과 의사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이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사실 치과 의사 한 명이 다른 치과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물론 당장 그 환자와 그 치과 의사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치과계가 환자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치과계의 어떤
뭐 인식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사실 환자들이 왜 치과계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너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물론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건 네. 그래서 법에서 뭐 따지고 증거로 확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치과 안에서 개별 치과 의사로 일하지만 또 다른 치과 의사들과 환자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치과의 진료를, 다른 치과 의사의 진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회는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정말 복잡하네요. 되도록이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 의사분들은 환자와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치과 의사 공동체 속에서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연을 주신 익명의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 물론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서 네. 뭐 예를 들면 얘 지금 교정 치료인데 이런 상황이야. 이거 뭐 문제니 아니니? 라고 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잘못이다 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정말 이거는 뭐 이 치아 삭제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됐어. 뭐 보철물 형태가 이건 너무 이상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치과의 잘못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교정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우와 어떻게 이런 치아 배열로 교정을 마쳤니? 라고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또는 네. 환자가 정말로 큰 지금 어떤 뭐 피해를 느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와 나도 맨날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호소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인식을 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래 치과와 조심스럽게 연락해 볼 수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게 참 어렵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아까의 그런 어떤 개별 치과 의사의 개별 활동이 치과의 진료라고 생각해왔던 그 인식이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치과와 연락한다 뭐 이런 게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나한테 온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환자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그 치과의 관계 안에 지금 환자는 놓여 있고 거기에 나와의 관계도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치과와 다시 그 관계 안에서 네. 지금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전 치과에서 진료가 잘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요새 좀 치과 좀 덜 가시지 않으셨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전 치과 원장님이랑 좀 더 충분히 이야기해 보셨나요? 뭐 이런 정도로만 좀 가볍게 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이전 치과와 연락을 취하셔서 물론 좀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도 좀 이런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시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적인 문화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럴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전 치과에 뭐 어떤 방식이든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 지금 이런 환자가 왔는데 이전에 원장님께서 잘 치료해 주신 그런 치료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이전의 교정이 좀 허물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어서 네. 한번 조금 다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좀 잘못
또는 뭔가 이렇게 부담을 드린 게 있다면 네.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을 잘 돌리신 다음에 좀 편안한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 환자를 제가 다시 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여러 경우들에서 뭐 몇 년 전 뭐 여러 사건들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사회 쪽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론 화제가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전체의 치과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래요? 사실 외부에서 그런 평가들 또는 판단들 또는 제한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문직으로서 독립된 어떤 전문직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문제다. 저 치과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취업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요? 원래도 그런 절차가 있고 뭐 네. 윤리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해보자 이것보다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창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로 뭐 법으로 튀어간다든지 아니면 언론으로 튀어가서 네.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치과계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일단 내부의 관점에서 네. 서로의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견책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치과계 안에 규정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네. 그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도 조언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현재 이 상황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영상 기억하시고 꼭 솔로몬의 지혜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준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유신보 TV